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주가가 미쳤다. 엄청나게 오늘 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가 시장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배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격 휴전 합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괜찮았는데,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1.80. 웬일입니까? 마소가 1.80이나 올랐어요. 이 정도면 마소에겐 급등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0.25%. 뭐, 이 정도는 의미 없는 숫자고요. 엔비디아 0.2. 똑같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워낙 많이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또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전고점 임박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결국 전고점 돌파하고, 그게 한 148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뭐, 당연히 돌파하고요.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펀더멘털이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볼까요? 0.58 빠졌습니다.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구글도 0.87 빠졌어요. 나란히 약속이 난 듯이 아마존, 구글 0.5, 0.8 정도 때 빠졌고, 애플은 0.25, 0.2 이렇게 살짝 오르는 모습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메타 2.37% 올랐고요. 자, 오늘 뭐니 또 주인공은 테슬라죠. 테슬라가 8.23% 올랐는데 애플마켓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 이상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죠. 자, 어저께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요. 어저께 제가 그 2부 영상에서 현재 이 데나이브스도 그렇고 갑자기 그 선물 시장이 바뀐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나서 이란이 역공할 줄 알았더니 이란의 그 어떤 그 오히려 지금 그 핵 문제가 해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그걸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호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간사하고요.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게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이에요. 뭐 약간의 어떤 그 공격이랄지, 약간의 어떤 그 문제랄지, 약간의 어떤 호재랄지, 이런 것 때문에도 시장은요, 정말 그냥 변화 자체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멘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주 좀 큰 흐름으로, 어떤 큰 그림으로 계속 보도록 제가 이렇게 매크로도 그렇고 테슬라 얘기도 할 때도 어떤 큰 그림들을 항상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이 변화가요,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뭐 아무리 나와서 떠들어 봐야 그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변하고 그러죠. 또 오늘도 지금 어떤 그 장중에서도 괜찮았는데 지금 벌써 이 애프터마켓은 더 좋죠. 지금 갑자기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휴전한다는 갑작스러운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일 아마 오늘 선물 시장도 있고 내일 아주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지금 매크로 이슈가 뭐, 지금 시시각각으로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란이 소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막 이게 언론을 막 난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어떤 글을 썼냐면요. 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뭐 지금 드디어 이란이 미국에게 피해 보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막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자는 미국이 드디어 건들지 말아야 될 곳을 건드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 전쟁, 피해 전쟁에 미국이 빠져드는가? 뭐 이러면서 온갖 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 카타르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는요,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단타 치느라고
제가 보니까 똥줄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요. 그런 걸 보면 왜 인생을 자꾸 저렇게 살아야 되지? 물론 직업병이기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트레이더들은 뭐 단기적인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머리털 다 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빠진 머리털 채워 넣느라 여러분 그 돈이 그게 더 들어요. 자꾸 단타 치다가 자꾸 쓸데없이 이런 자잘한 그런 현상들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카타르 공격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란에 그리고 기자들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제 미국이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좀 전에 뭐가 나왔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니야 휴전이야. 아니야 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 ceasefire 동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먼저 멈추고 이스라엘도 멈춘다. 뭐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선물 시장이 또 급등해 버립니다.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요동쳐 버립니다. 말 그대로 미쳤다는 게 맞아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시장만 보고 있으면 미쳐요. 정말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하려 보면은 지금 이 두 나라가 has agreed to a ceasefire 동의했대요. 이미 동의 완료가 끝이 났습니다. That would begin in hours. That could lead to an end. The conflict 들어갑니다. 지금 뭐 이제 곧 시작될 거고 휴전은 이제 둘이 뭐 안 싸울 거야. 싸움 끝. 종결 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매크로고 매크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여러분들이 또 주식시장이 힘들겠다 싶어서 빠져서 이제 단타 쳐야 돼, 이제 나가야 돼, 나가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늘 제가 장기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요, 뭐 2030년이면 30년, 뭐 2035년이면 35년 어떤 한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 기업이 10년 후에는 이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분석,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참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요,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큰 흐름들을 보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잔가지들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서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즐겁게 길게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니까 자, 기름값이죠. 오일 가격이 막 갑자기 급락합니다. 자, 지금요. 오일이 8%, 7% 이상 빠지고 더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란이 그 스트라이크 on US 베이스 이 카타르의 미국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 때문에 막 갑자기 또 출렁거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문 닫힌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이 완전히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막 기름값이 $10 이상 뛰었거든요. $60 초반에 있던 것이 $70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카타르에 아무런 캐주얼티가 없는 거예요. 사상자가 없는데?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전혀 사상자가 없대요. 뭐가 부상이 있고 뭐가 깨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없다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아하, 이게 또 레토릭이었구나. 벌써 깨닫고 이제 가만히 또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휴전 아니야. 우리 안 싸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이 전쟁 완화 소식에 기름값이 이제 뚝 떨어졌는데요. 이따가 이제 선물 시장 보면 알겠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오일 시장 자체가요, 최악을 면했습니다. worst case 시나리오를 면했어요. 그게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어저께 다뤄드렸죠. 못할 거라고요. 그거 하기 힘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란이 더 다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이라 그랬죠. 결국 이란이 못할 거라는데 결국 보세요. 둘이 타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름값도 완전히 현재 요동치는데 이게 여러분 어저께 결국 이란이 보복하겠다, 카타르에 공격했다 이런 거예요. 다 레토릭이에요.
레토릭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제도 레토릭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라는 게요,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흘러나오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는요, 지금 이 하메네이는 겉으로는 건재한 걸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그냥 굴복하고 공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굴복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막 국민들의 저항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미사일도 이스라엘에다 쏘았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거 했거든요. 미사일 쏘았다, 테라비브가 불바다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군 기지도 공격했다 하는데,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그 이게 뭐예요? 지금 내부 단속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정교 일치에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또 독재 국가나 이런 나라들 있죠.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은요, 늘 국민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센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레토릭이에요. 그래야 밑에 국민들은 뭔가 다독거린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레토릭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요, 지금 이란의 종교주자 하메네이는요, 소위 말해서 그냥 정권 교체가 너무 두려웠던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토릭으로 하고 여기서 지금 휴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 입장하고 트럼프 미국 입장이 또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이참에 저 하메네이까지 쓸어버리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의 그 벤자민 네타냐후는요, 원래 호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하메네이를 종교주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테러리즘에는 그 종교적인 그 어떤 그 열광적인 맹목적인 그 신앙, 믿음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없고 합리적 판단이 없는 그 신앙 종교심이라는 건요, 정말 극단적인 자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네타냐후는.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못 참겠다, 때려야겠다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 말리는 거죠. 그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트럼프도 다칠 것이냐. 근데 핵을 완전히 없애고 나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야, 이 정도 하라는 거죠. 왜냐? 미국 입장에서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요,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전체에서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너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하면요, 미국이 이기죠. 당연히 정권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는 게 많은데, 트럼프는요, 지금 경제 살리는 게 중요해요. 트럼프는 내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선거가 있다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그게 속마음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여러분, 그 정치의 이 정말 레토릭과 어마어마한 아시겠죠? 뒤에서 엄청난 이 소위 말해서 그 정치적인 전략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요. 삼국이 다 달라요. 지금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지금 시점에 이런 데이터를 좀 봐줘야겠죠. 자, 오일 가격과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 타이틀 보세요. Oil's fall is driving stocks higher 라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고 당연한 건데,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요, 더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글자로 읽는 것보다 유튜브 영상으로 듣게 되면 훨씬 더 뭔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일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 오르지라고 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어때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네 이러면서 더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저 지금 노란색 선 있죠? 이게 오일 가격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 있죠? 이게 뭐냐면 S&P 5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을 대표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둘을 딱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한번 보시면 오일이 저기 높을 때 한번 보세요. 오일이 높을 때 주가는 밑에 떨어져 있죠. 자, 오일이 내려옵니다.
거꾸로 지금 반대로 움직이죠. 오일이 내려오니까 파란색으로 된 거 이게 주가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그냥 쭉쭉 하는데 갑자기 또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저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란 하고 휴전한다는 하기 전에 그 공격했을 때거든요. 이 카타르 베이스를 공격한다 했을 때에 갑자기 오일 가격이 또 튀어 올랐습니다. 막 75불 뚫으면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보십시오. 굉장히 오르니까 주가는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요동쳤어요. 주가도요. 요동쳤다가 근데 보세요. 갑자기 아니야 휴전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막 떨어집니다. 지금 막 70달러 아래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바로 주가의 흐름과 오일 가격의 이 흐름인데, 오일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왜 매번 그 2부 영상 때 오일 가격도 살펴보고 오일의 흐름들 막 이런 걸 봐주냐.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본인이 사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일 가격을 내리려고 하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이 사업이나 이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저쪽에서 관료와 정치만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도 좀 떨어져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걸 시시각각으로 피부로 느끼듯이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기름값도 내려야 된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막 이렇게 계속 구워 삶아가지고 또 사우디 왕자는 친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움직였거든요. 자, 아무튼 기름값을 그렇게 내렸는데 지금 기름값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름값이 뭐 60달러 중반, 60달러 초반까지 다시 내려와 주면요. 주식시장은 길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짐작이 되죠. 결국은 기름값 안정을 만들어야 결국 올라간다. 주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도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고 하려고 하는 게 다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오늘 먼저 우리 테슬라 주가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뭐 아주 급등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는 폭등이죠.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주가가요 어떻게 움직였냐, 뭐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뭐 왼쪽 오른쪽 다 똑같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합니다. 300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자, 이게 이제 막 갑자기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올라가면서 쭉 급등해 버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8.24% 올랐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52%. 자, 이걸 도합하면요 거의 10%가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10% 오늘 하루만 땡겨버린 건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왜 그럴까요? 로보택시 반응이 지금 너무 뜨겁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보택시 지금 반응이 너무 뜨겁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은 자꾸 또 이 자잘한 이슈들, 잔가지들을 자꾸 붙잡느라 여러분들이 또 뭐 흔들려가지고 뭐 또 잠깐 팔았다가 들어왔어요. 뭐 로보택시가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아서 뭐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너무나도 로보택시 반응이 뜨거운데 도대체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자꾸 이상한 유튜브들 보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디서 저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 제가 운동하면서 그냥 제 채널만 보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쓸데없이 봐가지고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냐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로보택시가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굉장히 이제 뜨겁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격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오늘 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는 좀 길게 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2030년도까지 봐야 되는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제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해의 봉화마을도 다녀왔습니다. 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요, 봉화마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 한번 다녀와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대통령 중에 이렇게 철학이 있고
이렇게 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한번 가보시면요. 부산 근처 사는 사람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런 거 도움 돼요. 저는 여기 미국에도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미국 대통령들 그런 쭉 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마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만큼 뚜렷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어떤 가치들 그 봉하마을을 들러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자, 근데 제가 봉하마을 갔을 때에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 표현을 보고요. 꽂혀버렸어요. 멈춰서서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여러분, 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잔단 말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주식 투자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강물이 어때요? 강물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없잖아요. 강물이라고 하는 건요, 굽이 쳐서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라는 게, 여러분, 한강도 보더라도 일직선 아니잖아요. 굽이 쳐서 오르락 내리락 빙빙 둘러서 가기도 하고, 결국은 어때요? 이 강물은 바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2030년이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꽃이 필 때, 그 큰 바다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하는 그 길이 굽이 친다고요. 때로는 정말 너무 굽이 쳐가지고 너무 혹독하죠. 힘들죠. 너무 돌아갑니다. 투자를 했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테슬라만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테슬라 넘버1, 엔비디아 넘버2라 그랬죠. 근데 벌써 동생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더 올랐는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자꾸 굽이 치고 더 이렇게 요동치냐? 여러분, 결국은 큰 물줄기의 이 강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있을 거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강물이라고 하는 거 도도하게 흐르잖아요. 굽이 치지만 결국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강물도요, 결국 바다까지 가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 자잘한 실개천이 뭐 물이 흘러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물은 그 실개천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은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투자를 할 때는요, 그냥 이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잖아요. 강물까지, 바다까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할 때는요, 자꾸 자잘한 소식들이나 이런 것에 막 요동칠 필요 없어요. 도도하게 흘러가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추천합니까? 운동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깅 뛰세요. 한강 앞에 뛰시라니까요. 한강물에 뛰어들지 말고요. 주가 떨어지면 한강 다리 올라가서 바다를 본다고 뭐 한강물이 찹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자꾸 부정적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강, 전 세계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도심에 한강이 쫙 도도하게 흐르잖아요. 뛰시면서, 여러분, 뛰시면서, 결국은 한강도, 이 강물도 도도하게 흘러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뜀박질할 때 좋습니까? 뛰세요, 여러분. 뛰시고 땀 흘리고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야 되지. 자잘한 장가지들 때문에 자꾸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얼마 못 가서 다 팔고 떠나요. 길게 투자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엔비디아도 그 당시 끝났다 했는데 결국 그 큰 주식이 뭐 4배, 5배 뛰어올라 버리잖아. 사실 $100에서 10배 뛰어 오른 거죠. 제일 낮은 데서 따지게 되면요. 테슬라랑 둘 다가 $100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이 테슬라 주식을 오늘 튀어올랐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이 로보택시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 투입되고 하게 되면요, 크게 많이 더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냥 딱 그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노무현의 그 메시지는 뭐냐? 결국 뭐예요? 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굽이 쳐서 가더라도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데나이브즈가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싱글벙글, 오랜만에 아주 큰 웃음을 좀 봤습니다. 자, 데나이브즈가 오늘 다양한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오늘 그 데나이브즈 얘기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자, 데나이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큰 그림부터 얘기합니다. 디테일한 부분도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먼저 좀 큰 그림을 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자, there are countless skeptics of the Tesla robotaxi vision what the many bears thinking this day would never come 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요,
회의주의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셀 수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보면요. 로보택시, 응, 안 돼. 이런 사람. 뭐 어제도 제가 살펴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로보택시 그게 되는 얘기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면서요. 막 곳곳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야, 그런 시대가 어떻게 와? 말도 안 돼. 카메라 베이스도가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보택시의 그 꿈이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정말 이 도로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사람을 태우고 간다. 자, 어저께 시범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그 베어들 있죠. 테슬라 주가는 탱크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폭락할 거고 지금 이 거품이야. 그냥 자기들이 개거품 물면서 거품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거품이 다 터져요. 자기네 거품들이. 자, 지금 이제 절대로 이런 그 로보택시의 시대가 안 올 거라고요. never come이라고 써요. This day would never come이라고 주장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이 테크가들과 또 일반 정상적인 투자자들 중에서도요. 안 돼 이래요. 물론 그 사람들 뭐 그냥 원래 테슬라를 좀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테크가들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공매도들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공매도 아니고 그냥 뭐 정상 범위에서 이제 내연차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이제 이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당연할 수 있겠죠. 기술이라는 게 뭐 본인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오겠나. 그리고 계속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런 기술이 올 거라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계속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못 보죠. 자,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결국 그날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거든. 대나이브도요. 본인도 어저께 타본 얘기를 이따가 한번 나눌게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큰 거부터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앞에 막혀 있는 걸 다 뚫어줄 거라는 거죠. Would clear roadblocks for Tesla라는 거예요. Pivot from the recent suburb랍니다. 최근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완전 드라마 찍을 뻔했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랬는데 결국은 둘이 화해를 잘 했죠. 그래서 일단 최악은 면했거든요. 그런 드라마를 이제 면하면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테슬라를 위해서 이제 뭐 규제 같은 경우는 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장관도 이미 테슬라 타보고 깜놀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잘 알고요. 그래서 잘 풀어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데나이브즈는요 어제 로보택시를 타보고서 그렇게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고 말이 같은 카메라 베이스로 그게 자율주행이 되겠냐고 이랬는데 인공지능은 어저께 그 정도면요 뭐 완전 성공인 거죠. 사실 이미 우리 FSD를 타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 알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전 세계에 안 타본 사람들이 99%잖아요.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갖고 있어도 FSD 자율주행을 테스트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 FSD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당연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커머셜리 공식적으로 데뷔한 거잖아요. 한 도시에.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운전자가 안 타고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또 뭐 그걸 가지고 자꾸 격가지를 붙잡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한심한 일이죠. 자, 이어서 살펴볼 데나이즈의 실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 실제 자신의 경험 타본 얘기를요, 지금 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핵심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저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이분도 초대받아서 직접 타봤거든요. 자, 그러면서 데나이즈도요, 와, 또 깜놀합니다. 깜놀. 근데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I thought it was extremely smooth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는 정말 extremely smooth. 정말 이 스무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타보니까 not just from safety perspective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안전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안전의 관점에서 이 안전의 관점에서 뭔가 아주 부드럽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차를 탔을 때에 어때요? 운전자가 덜컹 하면서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실제로 우버를 타보세요. 우버를 타다 보면요. 가끔씩 이상한 그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운전자들 퇴출당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공항 갈 때 탔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이 어마어마하게 그 자동차를요. 막 빨리 막 이렇게 차선을 바꾸고 막 자기가 레이서인 줄 알더라고요. 레이서.
그래서 막 난리더라. 제가 그래서 평점을 빵을 줬거든요. 너무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안전의 관점에서도 너무 부드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maneuverability was very impressive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작동되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이 impressive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앱에서 연동되어지고 자동차를 탔는데 내게 다 등록이 돼가지고 내 핸드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애플의 플레이리스트가 쫙 음악이 흘러나오고 내가 발을 딱 들이대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평소에 즐겨 듣던 그 플레이리스트에 잊고 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스도요. 너무나도 퍼스널리티를 살려주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인 공간,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확장하고 이 팽창하다 보면요, 이건 뭐 그냥 지배하는 거는 저 테슬라의 지배가 오는 거죠.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보세요. 아래쪽에 I thought actually better than Waymo. 뭐 당연히 뭐 이 coming out gate 이제 타고 나오는데 당연히 웨이모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웨이모를 압도하죠.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웨이모도 타보고 테슬라 둘 다 타봤는데 훨씬 더 테슬라가 더 소위 말해서 더 편안하고 스무드하다고 합니다. 웨이모가 더 둔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웨이모는 라이다 달고 다 달았는데도 그 둔탁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거 10만 불짜리 다 달았으면요. 테슬라 자율주행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못하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I thought it was a 10 out of 10 relative hour experience라고 합니다. 결국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압도적이에요. 타보니까 데나이브스가 오늘 너무 해피하더라고요. 요즘 웃음을 이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최근에 그 트럼프 롤러코스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사람도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엄청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막 많은 경제인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산호세에 그 이번에 원래는 민주당 지지했던 이 전부 다 기술 관련된 회사 CEO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잖아요. 규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근데 왔더니 규제 없애려고 봤더니 이 관세 때문에 경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융통하기 더 힘들어요, 이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찾아가서 우리 지지 못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도 깜놀하죠. 그 이번에 기술 쪽에 실리콘밸리 이런 사람들 이쪽에 지지가 없었으면요, 대통령 안 돼요. 즉 머스크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트럼프는 그냥 실패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 그걸 듣고 이제 빨리 관세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테슬라 로보택시 will be in a 25 to a 30 cities by 2026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죠. 테슬라 로보택시가 25년에서 30년, 25년 아니라 20에서 25개에서 30개의 도시에 아마 뿌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도면 내년입니다. 25개, 30개 도시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웨이모나 지금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확장성이죠. 그 테슬라의 제일 로보택시나 테슬라의 기술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건 템베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확장성 때문이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테슬라는 지금도 모든 도시 잘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잘 돼서 점점 확장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25개, 30개 도시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다 뿌려진 다음에 어때요? 이제 거기서 또 점점 커져가겠죠. 이렇게 되면 미 전역에 하루아침에도 다 공급될 수가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그러니까 데나이브스는 뭐라고 합니까? He expects rapid growth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급속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만으로도 1 트릴리언이 추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제 아마존하고 대등해지겠죠. 뭐 시가총액으로. 그냥 그 두 배는 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시가총액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거 뿌려지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불리시해지면요. 근데 항상 테슬라는 불리시하는 경우가 막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데나이브스도 오랜만에 어제 로보택시를 타보고요. 깜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티브였습니다.